네, 화요일장 간밤 미국 증시 혼조에 이어서 아시아,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의 소폭의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지금부터 보실 텐데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25,25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부의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관련해서 용선 용역 계약을 맺었다, 보급선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슈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종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포항 영일 신항만의 지분 15.34% 갖고 있는 이대주주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 탄력이 좋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본주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롯데이노베이트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13% 넘게 상승하면서 38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성 우선주 한동훈 관련주인데요. 12% 가까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휴스틸이 11.62% 상승하면서 4,6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600억 원 가량의 종목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 업체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사우디 스틸파이프라는 기업이고요. 지분 가치 2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휴스틸의 주가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본업은 건설, 조선,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이고 있는 배관용 강관, 또 토목 건축에 쓰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관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 우선주 9.78% 오름세로 86,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3%가량의 상승을 보였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SK이노베이션 우선주 반응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삼성공조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 4분기부터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부터 액침 냉각을 도입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어제부터 액침 냉각 테마가 떠오르자 삼성공조가 이틀 연속에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트론 5%, 상반기 실적이 좋았다는 모나용평 4.92%, 진원생명과학이 다시 모처럼 만에 4.7%, 코로나 재확산 수혜주 오늘장의 진원생명과학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미래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하면 유상증자 이슈가 있다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제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408억 원 규모였고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유상증자 소식에 따라서 주가 20%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7.8% 하락을, 유니퀘스트가 6.33%, 한농화성 오늘장 6%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힘 빠지고 있고요. LS일렉트릭이 5.47% 하락세를 띠면서 전력기기 관련 대형주들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HD 현대일렉트릭도 5.37%의 하락세로 29만 원 선까지 밀려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주는 좋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올해 HD 현대일렉트릭 수주가 7조 원 넘게 나오게 되면서 3년 내 최고 금액이고요. 5년치 일감을 모두 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데이터 센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강세 속에서 수출을 주도하던 전력기기주 힘이 빠지고 있고요. 동양생명, 인스코비, TY홀딩스 우선주, 일진전기까지 4%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화요일장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네이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약한 내년 1월까지 1% 정도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찾는 데 시장이 또 상당히
또 바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약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전체적으로 약한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시장의 관심이 약간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조금 돌려놓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계속해서 끌어올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을 돌려놓는 이런 이제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뭐 비단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화학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항공주라든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하반기를 준비를 하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와 HBM이라는 키워드,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큰 폭으로 이끌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별주 쪽에서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그동안의 금리 때문에 또 오르지 못했었던 고금리라는 환경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옴에도 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또 반응이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이제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성장주들과 전방 산업군들이 계속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포커스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인가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또 전략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된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이 종목이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말씀하셨듯이 이 AI 키워드 덕분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으로 해서 정말 강세를 보였는데요. 조정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잘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부근이 2710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그대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 그대로 이제 또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뭐 미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상으로 또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 주어야 시장도 올라가 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개별주가 순환이 나타나는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매력도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비슷하게 고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전 저점 근처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떠한 접근이 유효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갈 만한 그림이 나올 때 그때 매크로 수급을 노리고 들어갈 만한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올해도 넉 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시장을 상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상반기의 중심 키워드는 AI, 하반기의 중심 키워드는 금리 인하라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 가운데서 바이오 건설 다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플랫폼주의 대장주 네이버 관심 의견 주셨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경계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이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이 작동이 되어야 SK 하이닉스가 지지력을 확인하고 반등해 줄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 종목인데요. 먼저 CU박스 상한가 도달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빛소프트, 샌즈랩, 더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여성의 실제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 영상을 무단으로 합성을 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유명인 위주로 해서 대선 관련해서 이런 피해들이 나오고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화당을 지지한다든지 등등 이런 딥페이크 물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 기사화됐었는데요. 그러한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장에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CU박스 AI 알고리즘 관련주고요. 한빛소프트가 딥페이크 등에 신속 대응하는 기술을 발명해서 미국에 특허 출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샌즈랩 역시도 관련주 보안주인데요. 오늘장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더 테크놀로지는 조금 다릅니다. 의약품 원료 관련주인데 오늘 동전주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사이버원이 27%까지 강세 띄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오늘장에 보안주 AI 관련주의 강세에 돋보이고 있습니다. 모니터랩도 보안주고요. 크라우드웍스도 20%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탐지하고 검출하기 위한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으로 크라우드웍스도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같은 종목도 보안주인데요. 오늘장 이러한 종목들 20% 내외의 강세를 띄고 있고요. 한상 역시도 보안입니다. 1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CTK가 23%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앞타머 사이언스가 하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213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도 규모가 너무 큽니다. 시가총액 60% 규모의 이런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2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하한가로 밀려 내려갔고요. 또 바나듐 배터링 관련주 이렘이 오늘장에 20% 가까이까지 급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큐어는 보안주이면서 양자 관련주로 시장에 한 차례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3% 급락이고요. 제주맥주 LDT가 나란히 10% 내외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루닛이 8%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2대 주주가 40만 주를 블록들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40만 주면 지분 1.46% 수준이고요. 라이프 시멘틱스가 8%의 하락세를, 5G 관련주 KMW 5.9%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동박 관련한 복합 동박 신사업 하고 있는 IM이 6%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회사 측에서 소명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이 반기 보고서 한정 의견과 함께 신규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는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가 일본 팝업 스토어 성황리에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주가는 5.7%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에서는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열폭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노팀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열폭주 관련해서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저번 주부터 그래서 한빛 레이저나 혹은 이제 나노팀 같은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드리기도 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열폭주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 테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이제 상당히 또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이 잘 나오는 부분은 이제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반면에 에코프로나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화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저번 주에 나노팀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 오늘로서 약간은 출발을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 들어가 줄 때가 결론적으로는 본격적인 상승의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노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오늘로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줄 만한 위치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나노팀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미국 당국에서도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폭주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락 종목 중에 우리바이오,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등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양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금리 인하 상대적으로 또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해리스가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또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또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고점에서 그냥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히려 준비를 해야 될 건 트럼프 관련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 지지율의 약 한 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케네디 주니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거의 이제 또 지지할 것으로 확실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트럼프가 또 지지율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주의하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돌았다가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제 또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새롭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 간의 치고받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또 대선 후보들 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양 후보들 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다가 또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하는 이러한 이제 오히려 시장의 흐름과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상승이 또 수단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또 이제 거인의 시선에서 마저 또 상세한 이야기 한번 또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관련주 나노팀은 지난해 현대모비스로부터 열 폭주 방지 소재 프로젝트 처음으로 수주한 게 있습니다. 5천억 원대 규모였는데요. 나노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수급상 분석 나왔고요. 이제는 해리스 관련주보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준비할 때다라는 점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